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근태 지음 샘터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잠깐 보면은요. 한근태, 한스 컨설팅 대표,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에크런 대학교에서 고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39세에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로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40대 초반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IBS 컨설팅 그룹에 입사하며 경영 컨설턴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연 현장에서 2년간 실무를 익힌 후 다시 유학길에 올랐고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내 유수 기업에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3,000번 이상 강의를 하고 700명이 넘는 CEO에게 경영 코치를 했다. 컨설팅과 강의, 글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베스트셀러,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를 비롯하여 고수의 질문법,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고수의 학습법, 한자는 어떻게 공부의 무기가 되는가, 리더가 희망이다, 몸이 먼저다, 한근태의 인생 참고서 등이 있다.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인데요. 4, 5년 정도 차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평생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거쳐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든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즉 돈벌이로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명료하게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서 어떻게 입벌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주제로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여는 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제 어린 시절은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겨우 밥을 먹는 수준이었죠.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들어갈 돈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불평을 했고, 고지식한 월급쟁이 아버지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거야? 라고 맞섰지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돈 없는 것도 싫었지만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의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공부를 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인류학교인 경복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온전히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틈틈이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나름 잘 보냈지만 늘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서울대 입학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당시 경복고에서는 전교에서 200명 이상이 서울대를 갔었고 저도 무난하게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저는 공부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책은 들여다보기조차 싫었고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지요. 당시 저에게 공부는 정말로 하기는 싫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 삶을 바꾸고 싶은데 공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넘은 지금 저는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공부는 나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입할 건 주입해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의 주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유도 생각하고 의미도 따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연결이고 창의성이고 나올 수 없습니다. 잘 살고 싶나요?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폼나게 살고 싶나요?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멋진 배우자와 알콩달콩 살고 싶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재테크를 하겠다고요? 주식에 투자하겠다고요? 부모님이 건물주라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공부를 중단하고 학교를 중퇴하세요. 대학도 가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길 바랍니다. 30살쯤 되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취직 시즌이 오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할 줄 아는 외국어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꿈 깨세요. 불가능합니다. 영어와 한자, 중국어는 기본입니다. 외국어를 못하는데 무슨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수포자라고요? 그러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는 수학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통계, 데이터의 축적과 해석, 알고리즘 등이 모두 수학입니다. 수학을 못하면 선택의 폭이 엄청 줄어듭니다. 요즘 취직이 어렵다고 하지만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알고리즘 설계자는 억대 연봉을 주고도 구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는 부자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공부를 잘했고 인류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낸 인물입니다. 그 정도의 재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도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은 과외 시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체능을 하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는 순간 밥벌이 수단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 때는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세상에는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처럼 전해져 오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대표적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행복이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 중 하나는 과학적 사고를 배우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실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공부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과연 공부를 안 해도 되는지,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공부를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공부가 필요 없다면 왜 재벌이나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임대료나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도 될 텐데 왜 부자들은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가진 애를 쓸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모르고 그러면 갖고 있는 돈마저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 공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실성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성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실성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부모나 환경을 탓하는 걸 넘어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과제를 하고 하기로 한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공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책을 읽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고 새롭게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런 공부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더 힘든 일, 더 고단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사업은 잘한다고요? 그야말로 0.1%의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첫 과정은 억지로 하고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공부가 바로 그러합니다. 저를 비롯해 제 친구들은 대부분 계룡남입니다. 개천에서 난 용들입니다.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부가 가장 쉽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 확률도 가장 높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 잘해보세요. 만약 공부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근태. 흔히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좁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정해진 커리큘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공부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넓은 범위는 보다 광범위합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의 뇌에는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반복적으로 입력되고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그 반복되고 있는 방향성을 향해서 뇌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길이 열리고 재능이 개발되고 능력이 발전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뇌의 모양까지도 변화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요. 능력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또 물리적인 뇌는
쪼그라들고 사실은 썩어버립니다. 안 썼으니까요. 우리의 뇌 가소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뇌에 이 입력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보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가장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낯선 정보, 유익한 정보, 안 좋은 정보, 이 모든 정보들을 입력받는 과정, 입력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우연히 벼락 맞을 확률로 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 더욱 불행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부를 통한 실력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나는 원하는 게 없다. 그래도 이제 100세 인생인데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공부를 즐기는 방법, 공부를 효율적으로 지속하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직업 또는 사업의 주제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에 대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결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직업과 공부.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나요? 변호사, 판사, 과학자, 의사, 교수나 교사, 회계사, 세무사 등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인생에는 중요한 결정들이 아주 많은데 그중 으뜸은 결혼이고 그 다음이 직업입니다. 어떤 일로 밥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결정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직업을 결정할 때 너무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공부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안이 많아집니다. 인생에서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고 싶은 전공을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면 갈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교 시절에는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해서 옵션을 늘려야 합니다. 다음은 직업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 중 넘버원은 바로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는 수단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 일을 잘하기 위한 수단,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직업과 공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꽤 많은 직업은 안과 밖이 다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엄청 좋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별로인 직업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지는 별로지만 꽤 괜찮은 직업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직업은 적성에 잘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만큼 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의사를 만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되었는지,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의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후회하는 일이 있는지 등등. 당사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 그런 직업을 가진 자녀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업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일을 하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제한을 두는 건 위험합니다. 이과, 문과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수 있고,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의 반감기가 줄면서 기존의 공부가 필요 없어지고 새로운 공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딩 수업입니다. 전공과 직업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전공 따로, 직업 따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과 공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X축은 일이고 Y축은 공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X축은 일을 한다, 일을 안 한다로 나눌 수 있고 Y축은 공부를 한다, 공부를 안 한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분면이 나옵니다. 최악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최선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겁니다.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가 남습니다. 공부는 안 하지만 일은 잘한다와 공부는 잘하지만 일은 안 한다가 그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일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없고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공부는 잘하는데 일을 안 하거나 일을 하긴 하지만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lumpen이라고 합니다. 가방끈은 긴데 아무런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왜 이런 lumpen이 될까요? 공부가 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질문을 하신 분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찾고 싶다. 그런데 이건 역시 직접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내내 또는 짬짬이 아니면 일을 안 할 때 계속 간접 경험으로서 공부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던 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낯선 걸 해봐야 돼요. 낯선 것을 많이 먹어봐야 자신이 진짜 어떤 음식을 좋아했었는지 알게 되듯이 경험,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공부를 통해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뭘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직업 또는 사업과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자신의 직업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부는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되는 지식과 돈이 되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것,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을 사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건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특정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지고 구현된 것, 이것이 상품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이 없이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팔 것인가, 이것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나만의 고유한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시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돈벌이, 입벌이로 연결시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냐면, 남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정보.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 지식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 남들도 잘 알고 있고 나도 잘 알고 있는 정보. 이것은 돈이 되질 않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정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정보는 모르니까요. 결국은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지식, 돈이 되는 서비스, 그리고 돈이 되는 상품이라고 하는 건 남들은 모르는 영역, 하지만 나는 잘 아는 영역, 여기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나에 대한 공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 알고 또는 알고 싶어 하고 또는 잘 모르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나에게 부가가치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낯선, 그리고 참신한 공부들, 이런 공부들을 이어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만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지름길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는 결코 이런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는 만드는 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좋아하셔야 되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기술을 꼭 익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뇌에 올바른 정보들을 입력하고,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발휘해서 자신의 뇌에, 마음에 이 지식을 입력시키고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공부는 필수인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한 가지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꼭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과 말까지는 하는데 글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란 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착실하고 성실하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잘 기억했다가 이를 쓴다 정도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에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실해야 합니다. 농땡이 치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 수업입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글을 좀 쓰시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 본인 생각을 글로 옮겨보세요. 아는 걸 글로 표현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공부 중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소홀히 하는 것이 글쓰기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는 잘하지만 글쓰기가 약한 친구들은 미국 명문대학에서 실패합니다. 들어가긴 하지만 졸업을 못하는데 바로 에세이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문과나 이과 할 것 없이 수시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기 생각을 써야 하는데 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공대를 나왔고 40이 넘어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일찍부터 글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권 넘게 책을 썼지만 아직도 글을 쓰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늘 써야 할 글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제 하나 끝나면 다음 숙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 고개를 넘으면 다음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격입니다. 더구나 글을 읽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대충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마감일을 앞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전쟁터에 끌려갈 때 받는 스트레스의 3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글을 쓸까요? 첫째, 글쓰기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느냐만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핵심 중 하나는 인출입니다. 배운 걸 떠올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의를 듣거나 외우기만 할 뿐 사용할 기회가 적습니다.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없는 것이지요.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으니 지식의 변비 현상이 일어나고 공부가 재미없게 되는 겁니다. 글쓰기는 가장 좋은 인출 방법입니다. 자신이 아는 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확실해집니다. 둘째, 글쓰기 자체가 공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나 글이나 공식 등을 작은 종이에 쓰는 건데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쓰는 동안 외워져서 커닝 페이퍼를 사용할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효용성입니다. 쓰는 행위는 손가락과 뇌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보다 뇌에 잘 박힙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는 눈과 소리와 손을 같이 써야 합니다. 셋째,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공부는 공부 자체로도 효용성이 있지만 공부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글쓰기가 진짜 공부인 이유는 글쓰기가 바로 생각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생각이 정리되는 대신 엉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떠오른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자기 의견입니다. 자기 의견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 의견이 있어야 일을 잘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것은 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 자신을 갈고 닦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를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쓰다 보면 진정한 나와 마주설 수 있습니다. 글로는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글을 쓰면 사람과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사로이 보아 넘기던 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소재거리를 찾게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 강해집니다.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인기 있는 물건이나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철없는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고 무언가 배우려 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글쓰기는 최고의 공부법이다라고 하고 지금 공부의 하나의 기술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농담이 재밌어가지고요. 사실은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나 입장, 환경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식의 축적, 정보를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전문화의 과정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새로운 경계,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뇌 자체를 개발하는 과정, 이 부분에 오히려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뇌가 개발되고 나서 지식이 축적이 되든 말든 사실은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실력을 만들고 정보를 축적하고 자신만의 지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생각을 정리하고 너무 많이 들어온 과잉된 정보들 이것들이 소화되지 않으면 노이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를 버리는 훈련으로서 저는 오히려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물건도 버려야 되고 전화번호도 버려야 되고 해야 되는 일 투두리스트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지식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글쓰기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하는 작문은 마지막 과정이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항상 1번으로 낙서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배운 내용을 낙서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잘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자유롭게 낙서한다. 왜 낙서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 낙서는 무용한 겁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저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버려도 좋으니까 낙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낙서하는 과정에서 내가 버려야 될 생각들을 버렸고 정리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서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써먹어야 될 지식들이 정리가 됩니다. 버리고 남은 핵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은 써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기록해야겠다 하는 그 정보들을 메모합니다. 낙서를 한 일부, 극히 일부의 내용을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쭉 하다 보면 그 메모를 바탕으로 무엇이 생기는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두리스트에 정리하는 겁니다. 투두리스트에 정리해 놓고 그 투두리스트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기획을 실천하고 한번 실현하는 과정을 쭉 겪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제 버려야 할 것을 버렸고 나에게 쓸모없는 노이즈들을 잠재웠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지적 컨텐츠를 찾았고 그것을 메모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두리스트와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쭉 겪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했다면 마지막에 그 경험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 형식이라는 게 어디 상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 글쓰기에 대한 이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 노이즈들을 걸러내고 핵심만 남겼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기획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녹여내서 글쓰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에 쓰는 것만 글쓰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는 낙서하는 것도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메모하는 것도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기획하는 것도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작문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글쓰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휘발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의식을 믿고 그냥 이 기억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글쓰기, 이 글쓰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생각이 명료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이 단순해지고 정리되어 있고 이러할 때 말하고 행동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자신을 설득했기 때문에 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적자생존 공감합니다. 글쓰기의 세 가지 단계, 낙서, 메모, 그리고 구체적인 기획까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리할게요. 오늘 이 한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뭘 잘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신만의 분야를 찾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밥벌이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 결론은요. 공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의 구체적인 조언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글을 쓰자. 아웃풋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독특한 글을 쓰는 이유, 저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돈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이어간다면,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는 자신만의 지적 재산의 분야가 분명히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로 자신의 입벌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